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생활 습관이 왜 바꾸기 힘든가,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여러분들의 아시는 분들, 친척들 중에서 또 바꾸지 못하는 생활 습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가 하는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굉장히 심각한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그 심각한 중독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 가족 중에서 또 이런 친척 중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한 중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독, 쾌감을 신남으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침 시간에는 이것이 잘 당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녁 시간에는 굉장히 당기는 음식이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좀 출출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배고프기는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양은 그릇에다가 이제 찬밥과 다양한 반찬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추장에 비벼 먹는 그 한국 문화, 지금도 군침이 좀 도시죠. 이것이 사실은 일종의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야식, 정말 참을 수 없는 야식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또 하루 종일 신경 쓰고 또 인내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을 때 집에 오면은 이제 내가 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이 비빔밥, 또 음식,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 비빔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회식 문화, 이것은 한국에 더 흔하죠. 회식 문화. 마지막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술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술자리를 밤늦게까지 한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시작하기 힘겹기 때문에 또 커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그 생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심하게 망가져 이제 만성 질환에 걸리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것을 시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아는 분들, 또 여러분들 주위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많은 경우에 이러한 그 중독 문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증이 75.1%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 뇌를 단면도로 이렇게 찍은 그 사진을 보면 이 우리의 두뇌를 우울하게 만드는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제 우울증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관련된 호르몬이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고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고,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붉은 색깔, 여기 붉은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고, 아드레날린은 파란 색깔, 도파민은 초록 색깔. 여기 보면은 요 두뇌의 중앙 부분, 이것이 감성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두뇌의 중앙 부분에 이러한 그 호르몬 회로가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 회로의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정서가, 여러분들 두뇌 속에 있는 그 마음 상태가, 감정이 좌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나열을 하겠는데요. 세로토닌, 그리고 아드레날린, 그리고 도파민.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의 감성을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성을 지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고 도파민이 결핍이 되고 아드레날린은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지배하는 호르몬인데 안정감이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도파민은 쾌감을, 또 사는 맛이라 그러죠. 사는 맛, 또는 신남, 우리를 신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이 맛 혹은 사는 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은 집중력을 증가시키는데 이 적당하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 집중력이 지나쳐서 집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균형이 깨어진 것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울증은 많은 경우에 한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낙이 없는 이러한 그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사는 낙이 없고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삶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삶의 의미를 다시 정상적인 걸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일상적인 생활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의미를 찾는 것이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폭식이나 과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식. 저녁 때 일반적으로 안 먹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밤에 과식 폭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그리고 흡연이나 그리고 다양한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그 지인 중에서 또 젊은 층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왜 중독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이제 중독이죠. 중독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면서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과 몸이 이제 망가지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뭐 마약이나 또 굉장히 심각한 그 물질 중독, 도박 뭐 이러한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삶을 파괴할 때 그것을 중독이라 합니다. 그 중독의 그 현상을 좀 보겠는데요. 여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에는 그 디스트레스라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유스트레스라는 게 있죠. 이 디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간질이나 고부간의 갈등이나 빚이나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나 출산이나 졸업식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좋은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여전히 스트레스 역할을 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적인 상황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이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이 무의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중독, 담배, 술, 마약, 도박, 성, 음식, 드라마, 명예 이러한 것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중독 회로가 여기 있는데요.
이 중독 회로는 이 도파민 때문에 일어납니다. 금방 설명을 드렸죠? 이 도파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중독 회로 중독의 문제인데, 도파민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신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체험했을 때 정말 창의력을 느끼게 하는 의미의 호르몬인데, 그것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면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결핍이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쾌감센터 여기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쾌감 회로인데요. 담배를 피시거나 술을 마시시거나 그다음에 마약을 하거나 또 비빔밥을 잔뜩 아주 매콤한 고추장에 비벼 드셨을 때도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핍이 되면 심심하고 외롭고 우울증에 빠지고 지나치면 중독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뇌사진을 이제 보면은요, 여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우울증입니다. 별로 불이 안 들어와요. 캄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그 두뇌는 균형지게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됐다, 또 마약을 했다 했을 경우에 불이 그냥 엄청나게 환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원숭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동물원에 가면은 이러한 장면을 종종 목격하죠. 원숭이가 왜 서로 이를 잡아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숭이가 서로 이를 잡아주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배고파서도 아니고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가려워서도 아니고, 이를 잘 잡아주는 원숭이일수록 원숭이 세계에서 출세를 한다 하는 겁니다. 원숭이 세계에서 출세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냐 하면은요, 다른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갖다 주고, 그리고 다른 원숭이들이 우두머리로 모신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사람도 이제 학교라는 곳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또 문제 있는 데를 잘 긁어주는 그 기술을 배우면, 그러면 원숭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나 원숭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수준에서 멈춘다면, 기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 가려운 데 긁어주고 다른 사람이 돈을 갖다 주게 하고 서로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숭이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머문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서, 원숭이와 같은 동물적인 그러한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짐승으로 변질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내가 과연 사람다운가 아니면은 동물에 더 가까운가, 나의 모습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에 더 가까운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모습이 정말 사람다운 모습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두뇌 세포가 A라고 쓰여진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두뇌 세포고요. B는 이제 사그러지는 모습이고, C는 완전히 자살되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 이웃 세포가 거식 세포가 청소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문제가 여기에 나타났는데요.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인터넷, 분노, 증오,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두뇌 세포가 자살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인자는 98.5%가 같아요. 98.5%가
유사한데 그 1.5%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2011년에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그 염색체가 19,599개의 유전인자인데요. 전체 염색체, 유전인자로 될 수 있는 전체 염색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를 비교했을 때 짐승의 유전인자, 활성화된 그 2%가 짐승의 유전인자와 98.5%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과 같은 조상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신앙인으로서 같은 유인원에서 같은 그 조상에서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과 사람이 나온 것이기보다는 원래는 100%를 염색체의 100%를 다 활용한 뛰어난 존재였는데 점점 퇴화가 돼서 동물과 같은 원숭이 수준으로 퇴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대 과학과는 조금 충돌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도 퇴화되기 이전의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그 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추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상태의 그 질병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 과학이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지금 98%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다시 말하면 98%가 퇴화된 상태의 인간을 봤을 때 거의 재와 같은 수준인데 그 재를 검토해 가지고 원래 100%의 염색체를 썼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추론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퇴화된 모습이 아닌가, 짐승과 닮아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중독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여기 영어로 이렇게 나왔죠? If what happened on your inside happened on your outside, would you still smoke?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배를 피셨을 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게 바깥에서 일어난다면 여전히 담배를 피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계속 담배를 피죠. 사실 담배만큼 이 우울증을 잘 해결하는 마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또 현대인이 가장 큰 질병에 걸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담배가 사실은 불법이 아니에요. 마약인데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특별히 폐질환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항우울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용을 합니다. 처방전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항상 친구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담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코케인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것이 담배입니다. 담배, 그 다음에 코케인, 그리고 마리화나, 그 다음에 마리화나보다 사실은 커피가 더 중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마리화나와 술, 이렇게 이제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또 다양한 중독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보시면 스트레스 받을 때 쇼핑, 특별히 여성들 쇼핑하시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시죠.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 되면 화투를 하죠. 꽃들의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투인데 그림이 탁탁 맞고 그 다음에 언제 딸지 모르는 그 기대감 때문에 도박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감투도 중독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감투가 주는 그 엄청난 쾌감 때문에 감투 중독에도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에 쓰는 사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대중의 반응에 의해서 그 반응이 엄청나게 좋으면 그것이 이제 마약과 같은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위 중독도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다양한 중독들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함께 있는 그러한 느낌은 있지만 서로 교통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로 컴퓨터를 합니다. 같이 있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무리 가자고 끌어도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이것만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정 안 되면 침대 밑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됐지만 인터넷 컴퓨터가 또 하나님이 된 그런 우상이 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모여도 어떻게 돼요? 서로 대화가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눈을 보십시오. 그 눈이 그냥 완전히 또 뭔가에 사로잡힌 보기 좋지 않은 눈으로 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 19절에 그 중독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것이 바로 중독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계속하게 되는 파괴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 문제인데요. 그 중독이 왜 시작이 되는가? 단순하게 습관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또한 또 외로움 때문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지식이 교통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가 왕래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통하거나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로 진짜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라마의 광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장면만 딱 봐도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상궁이 은퇴를 하면서 한상궁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 내가 본 화려한 궁은 허상이었어. 사람이 바글거렸지만 궁은 외로웠다. 모두들 아마도 그 외로움에 지쳐 그렇게들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게야. 외로움에 지쳐 승은이라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 아등바등했을 테고, 외로움에 지쳐 부라도 얻어야겠으니 남에게 빌붙었을 테고, 외로움에 지쳐 권력이라도 얻어야겠으니 권모술수라도 써야 했겠지. 제가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상궁이 쓴 전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상궁은 거기서 이제 특별한 해답 없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은 정말 이 헛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왜 이것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삶의 의미를 쾌감 차원에서라도 느끼기 위해서 다양한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중독에 빠져 있는 짐승같이 살고 있는가? 짐승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은 동물적인 그러한 그냥 감각으로만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이제 질문 서로 직접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번다. 내 입맛대로 나만 좋으면 된다. 그리고 권력과 힘을 좋아한다. 이러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계속 악착같이 인생을 산다면 결국은 동물과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이 사람다운 삶인지 짐승과 같은 동물과 비슷한 퇴화된 삶을 사는지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중독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